근데 이 충전기를 꽂으니까 뭐 액체 네, 어쩌고 하면서 맞아요. 네. 경고 떠서 바로 빼버렸는데. 그 상관없어요. 무시해도 돼요. 전 무시하고 이제 나중에 잘 말려주기만 하면 돼요. 아 예. 왜요? 아 저 생각해보니까 저 그 스케줄 하나 바꿔야 될 게 있었어요. 그거 그 톡으로 보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언제? 6월 6월 5일인가 그때. 언제로? 아 그때 보내주세요. 네네네네. 그러면 내가 말해줄게 그러면. 네. 이거 방송 끝나고. 아 네네 알겠어. 예. 톡으로 하라는데 말로 해. 유출해도 되는 상관은 없는데 헷갈리는 거야. 데타 PD님이 와요? 아니 그동안 왔었어요 그동안. 왜요? 어디 갔어요? 휴가 갔다 와가지고. 아 휴가. 근데 왜 다리를 왜 절어요? 뭐야 다리 부서졌어요? 실금이 갔을 수도 있다. 뭐 라고 하다가 해서 걷다가. 휴가 가서요? 휴가 갔다가 어떻게 그러지? 야, 목발 짚어야 돼. 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데요. 그래도 그냥 반깁쓰긴 해가지고. 휴가 가서 어떻게 그러지? 근데 요즘 반깁스가 좋아졌네 더. 익스트림 스포츠 했어요? 익스트림 걷기. 익스트림 걷기요? 그러면 대체피디님이 계셨구나. 응? 대체피디님. 저 딱 한 번 해봤는데 거의 스캠이요 스캠. 빨리 하고 빨리 끝내주시던데. 누가 왔지? 그때 김은중 PD님 잡소리 금지. 네. 그냥 할 말만 하고. 예전에 한번 네. 장면이었죠. 네. 진짜 방송 같았어요. 좋습니다. 아 그걸로 바꿨어. 뭐요? 그 이심. 네. 하고 유심은 빼버렸거든. 아 그래요? 그럼 껴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네. 저는 아직 유심 끼워놓고 있어요. 뺐는데 뺐으니까 여기 안에가 비어 있을 거 아니야. 네. 물이 글로 좀 들어갔을라나? 아니 전혀 안 들어가요. 걱정 노는. 근데 지금 막 엄청 번호 이동하려고 그러던데. 위약금만 면제되면. 그쵸. 근데 위약금 면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단 귀찮잖아. 왜냐면 묶여 있으면 네. 저 가족. 그죠. KT 그러니까 왜냐 그럼 만약에 폰만 KT로 바꿨어. 네. 그러면 BTV랑 아, 브로드밴드는 그대로 있으면 KT의 묶음 그쵸. 상품 가입이 또 어렵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기 다 드러내야 되잖아. SKT의 36%인가 39%가 장기 고객이래요. 나도 장기 고객이지.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장기 고객은 또 갈아타기도 귀찮고 하니까 계속 쓰죠. 면제가 아니라 이전 비용을 KT. 근데 이게 회선을 KT 기계만 바꾸면 되나? 만약에 인터넷을 바꾼다. 그 그렇죠. 셋톱박스 그거 선 또 라인도 새로 해야죠. 라인도 새로 해야 돼. 네. 그건 통신사마다 그 인터넷 라인이 달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신축 아파트들은 다 라인이 다 들어와 있기는 해요. 아,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 꽂는 것만 새로 하면 된다. 네, 그쵸. 근데 이제 주택이면 완전 라인을 새로 따야 될 수도 있고요.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제 네, 네. 그게 떠가지고 봤는데 에어팟 네. 4가 네. 그렇게 좋아? 에어컨. 아, 그래 저한테 잘 맞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약간 공간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적당한 노캔이어 좋다가 골자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 같은 거 타면 보통 장거리 가잖아요. 그러면 이어폰을 이제 기존에 에어팟 프로 같은 거 끼면 편하고 다 좋은데 오래 끼면 막 그 귀지 같은 진물 나오잖아요. 그걸 답답하잖아요. 그걸 귀가. 하나 커트로 넣던데. 네, 귀지 묻은 걸. 너무 답답한데 오픈형을 쓰니까 그게 너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래 써도 이제 좀 귀가 시원하니까. 근데 내가 지금 에어팟 3랑 에어팟 프로를 네, 네. 둘 다 갖고 있는데 에어팟 3는 네. 뭐랄까 그 이렇게 약간 좀 굵다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둥근 그쵸, 모양이라고 그쵸, 해야 되나? 그쵸. 네. 약간 귀가 처음에 아팠거든. 근데 네. 지금은 적응이 돼서 안 아픈데. 그게 아프다면 프로가 좋고 오픈형 그게 잘 맞으면 포가 좋고 그렇죠. 근데 결국에 사람 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죠. 끼워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팟을 끼고 잘 때도 있는데 잘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잘 때 그냥 자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네. 사람이 뒤척이잖아. 그럼 약간 베개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눌리는 그죠. 느낌. 그죠. 아 근데 이제 합방하면 그렇게 끼고 못 잘 텐데요. 아, 그 합방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제 집을 곧 이제 신혼 저걸 하면 딱 합치잖아요. 집을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한 침대에서 자는데 에어팟 끼고 자는 사람 아, 그럼 부부가 에어팟 끼고 자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합방 당시 아니 말고 그런 합방 말고요. 합방 시기 말고 네, 네, 네. 그때 이제 비행기에서도 뒤척이니까 아 제가 그때가 너무 좀 불편했어요. 근데 그거는 에어팟 4도 벗겨지긴 해요. 그렇게 하면. 아, 벗겨지는 게 아니라 눌리는 아픔이 있더라고 약간 이렇게 그쵸. 베개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했을 때 네.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탁받은 게 있어서 비중격 수술하신 거 네네네.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네네네. 아니면 이거 소리를 끄고 여쭤봐야 돼요? 아니 그냥 여쭤봐도 돼요. 12층 피체촌 네? 그걸 끄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방송 키기 전도 아니고 피치초? 비추촌 피치초 누구예요? 베타 PD들 네. 아무튼 그거 음. 그러니까 되게 아프다고 들었는데 네. 추천하는지를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거요? 아파 수술할 때?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건 안 아프거든요. 하고 나서 뒤져요. 그냥. 아 그래? 네. 어떤 느낌이냐면 코를 솜으로 이렇게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피가 나오니까 그 막아놓는 정도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숨 참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콧물 많이 나올 때 휴지로 코 다 막잖아요. 그거는 막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그냥 여기가 답답해 죽어요. 너 얼마 양쪽을 다 막아놓는 건가? 네, 양쪽으로. 그럼 입으로만 숨 쉬어야 되네? 네, 그 이게 아이씨.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사람이. 아픈 것보다 네, 아픈 것보다 숨을 코로 못 쉬니까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가요? 저는 손 빼는 게 한 3일 걸려서 한 3, 4일 정도 갔어요. 그럼 솜을 이렇게 좀 시간 지나면 바꿔주고 또 끼고 아 아니요, 솜은 그냥 이제 나중에 빼거든요. 아 의사 선생님이 껴준 대로 그대로 3일 견디는 거야? 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빼는 잘 거예요. 때 진짜 짜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잘 때 입으로만 숨 쉬니까 너무 건조해져 갖고 목이 너무 아파요. 그 수술 입원을 안 하시고 바로 퇴원 네,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 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냥 네. 귀찮. 에이씨, 뭔 비중격 하는데 입원까지 해야 돼요. 그냥 갔다 수술하고 집에 가면 되지. 너무 호들갑이죠, 호들갑. 근데 주로 입원을 하던데. 에이, 호들갑. 아 그래요? 네. 호들갑. 네, 호들갑. 호들갑. 상남자네. 에이, 누가 비중격 하는데 입원을 해요. 근데 네. 입으로 숨 쉬는 거 3일은 진짜 고통스럽겠다. 그 첫날은 근데 수술을 하고 부어서 사실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차부터 이제 붓기가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그 고통이 느껴지죠. 고통이 느껴져?
그 답답한 것도. 아 답답한. 네. 근데 하고 나면 좋아요. 확실히 좋은데 이것도 이제 뭐 돌아온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충분히 할만하다. 좋기는 좋았어요. 저 처음에 손 뺐을 때 와 진짜 시원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병원마다 호불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재발도 많이 한다고 하고. 와 입으로 숨 쉬는 거 진짜. 산소 마스크 같은 거 하고 다니면 안 되나? 피치초라는 분이 그 고민하신다고. 네. 피치초. 피최촌. 피최촌이요? PD 최소 촌놈. 왜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기 얼굴 맨날 가리고 다니거든. 네. 왜요? 그 문 밖으로 나갈 때 걸리니까 네. 이제 개인 정보 그 방지를 위해서 네. 이렇게 하고 되게 유명하신 PD님이에요? 베텐을 만들었지. 아 베텐을 만드신 분.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PD 얼굴 좀 네. 내놔라 말인데 아 근데 왜 손절하고 나갔어요? 어? 손절 아니야? 그러면- 손절 아니고 한 네. 7년 그 이제 7년 아닌가? 질려서 버리고 4년? 4년? 질려서 버리고 가신 거 5년 아니에요? 정도? 아니 그 정도 오래 있었던 거지. 아하. 3년 있었다고? 5년 아닌가? 3년 3년인가? 좌천. 아니. 그럼 지금 다른 라디오 영전. 다른 라디오 하고 여기 오는 게 좌천이지. 여기요. 아 컬투쇼. 메이저 콜업. 아 짬준이가 피처준보다 오래 했어? 순환 근무. 오프닝부터 갈게요. 이건 토요일입니다. 1. 숙보 산에서 컵라면 하산 뒤 막걸리 외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 된 K등산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산에서 컵라면, 하산 뒤 막걸리, 외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된 K등산이었습니다. 요즘 서울의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아차산, 북악산, 인왕산 이런 유명 산들을 가면 외국인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K등산이 또 외국인들 사이에서 관광 코스가 되고 있는데 광장시장 길거리 음식 먹기, 뭐 한복 입고 경복궁 가기, 성수동 쇼핑 투어, K드라마 촬영 지방문 여기에 이제 추가된 게 K등산입니다. 일단 서울 산들은 접근성이 최고잖아요. 네, 시내에서 그냥 바로 산에 갈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면 산, 걸어가다가도 산 만날 수 있고 아무튼 다시 관광지로 하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수도가 서울이랍니다. 또 정상에 오르면 도심이 내려다 보이니까 이런 게 외국인들한테는 이색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산에서 먹는 닭백숙, 쌈밥, 도토리묵, 막걸리 이런 것들 아주 잘 돼 있죠. 장비 대여도 쉽고 샤워실을 갖춘 산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산에 오를 수 있다니까 외국인 아닌 한국인들도 이불 속에만 있지 말고 날씨 좋을 때 K등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갑자기 들이대? 아니 아까 피지총과 피지 검색해봤더니. 네. 피디님 어떻게 생기셨나? 너무 옛날 사진이 떠 있으니까 아니 방송하다가 웃으시면 어떡해요? 뭘 보여주나 하고 봤더니 아. 대형 화면에 떠 있어. 깜짝 놀랐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등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곧 태어날 아기들과 함께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공남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 씨와 상남자 토크를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섭 방송은 풀 버전으로 챙겨봐야 본 방송에서 잘리는 비방용 날 토크를 만날 수 있거든요. 챙겨볼 분들은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록방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팡 PD의 편집으로 다 썰리는 비방 멘트까지 만날 수 있으니까 찾아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이섭과 돌아오겠습니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배틀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 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섭. 있어.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라를 뒤흔든 유심 해킹 사태. 이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난 이름 역시 이섭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본 방송 끝나고 이섭 방송을 보는 방송을 베텐 채널에서 하기도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걸 또 봤어요. 네. 예. 웃겠습니다. 빨리 참고하고 또 사실 개인적인 톡으로 이런 그 네. IT 관련 문의를 하는 거는 약간 좀 미안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 또 한번 연락을 드려서 네. 이심으로 저는 바꿨고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이제 해결 못해서 이제 끙끙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근데 제가 영상을 사실 막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뭐 그 통신사에서도 좀 시원한 답변도 없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좀 많이 퍼져나가서 잘못된 정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그거를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자동으로 다 유심보호 서비스도 가입됐고 해서 예. 뭐 지금은 뭐 사실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는다면 뭐 피해가 있진 않을 텐데 일단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유심 물량이 넉넉해지면 그때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일이 너무 이제 크게 터져가지고.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제가 뭐 인터넷, 뭐 통신, 뭐 케이블 TV,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우리나라에 처음 생길 때부터 다 쓴 입장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게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보안 관련돼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투자를 하다가 투자를 이제 사실 이게 문제가 안 생기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표정이 왜 그렇죠? 네? 굉장히 격공하고 있습니다. 격한 공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잘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뭐 위에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또 보안 관련된 예산 또 삭감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기니까 네. 괜찮네 삭감시키네. 사실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동안 이제 통신사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다 보니까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좀 큰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 비용 줄이면 이게 네. 사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요? 보안에 관련해서 또 뭔가 있으셨나요? 아니. 크게 한번 이게 당하신 게. 방금 그 이번에 터진 게 보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네, 이런 거에 돈을 아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좀 저희가 굉장히 뭐 아쉽습니다. 이용자들이 돈 많이 내잖아요. 월 네. 이용료로. 통신비는 사실 엄청 많이 깨지는 비용인데 여기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으면 말이 됩니까? 네. 거의 뭐 통신비는 세금처럼 내고 있죠. 세금처럼. 필수죠. 세금보다 이거 많이 내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필수인데. 그렇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지난 5월 6일이 결혼기념일이었죠.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레이싱 경기 연습 갔다 왔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네. 어.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서킷이라는 데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맨날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특히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스피드 이거 용인 스피드. 그까지는 괜찮아요. 용인 스피드웨이라는 이제 서킷이 있는데 거기는 또 비공식으로 운영되는 서킷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날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6일이 딱 연습을 할 수 있는 날이라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갔다 왔죠. 같이 갔다 온 건 아니고. 네, 혼자 갔다 오고 이제 대신 전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파스타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키토리도 함께 찍은 첫 가족 네.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족 사진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게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네,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 예. 뭔가 이제
같이 사진 아주 예쁩니다. 예. 아마 곧 배영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애기들을 데리고 음. 저는 나중에 애기들이 크면 그 디땡즈 랜드 거기 한번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아, 좀 어떻게 어디 이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네네네. 좋네요. 네, 그런데 하고 또 이제 아빠가 레이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올해부터 경기 나가는데 제 차에 이제 리버리를 그 캐릭터 이름도 좀 말하면 안 되겠죠? 예. 또 땡이라는 로봇으로 이렇게 리버리를 했거든요. 네네. 또 그리고 이제 경기장에 또 그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하추 땡, 네, 그게 또 있습니다. 하추핑. 예. 뭐, 그런 건 이야기해도 되군요. 예. 네, 아무튼 또봇과 하추핑. 하추핑이 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핑크색 맞죠? 맞아요. 네, 그거에 와서 이제 또 제가 경기를 갈 때 애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은 또 이제 뭐 또봇이나 하추핑 같은 거 이제 구경하게 또 구경 또 시켜주고 재밌게 괜찮네요. 놀고 예. 저는 레이싱하고 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가면 또 다른 캐릭터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야키핑, 토리핑. 네. 예. 입니다. 네. 네. 자, 4102님, 배영 이섭이 선물한 키보드 잘 쓰고 계신가요? 키보드 후기 궁금해요. 집에 가서 한번 써보셨나요? 잠깐 써본 다음에 네. 그 봉인? 다시 봉인해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좀 있어야 됐거든요. 왜냐면 저는 맥용으로 이제 쓰는 걸로 마음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그 맥용. 왜냐면 제가 게임을 막 탁탁탁 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게임용 PC의 그 키보드 활용은 대부분 이제 볼륨밖에 안 합니다. 아하, 왜냐면 그걸로 네. 영화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네네네네.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리고 이제 키보드를 막 쓰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패드로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키보드를 많이 쓰는 건 오히려 제가 그 축구 선수 이름 번역하거나 네. 뭐 이런 걸 아. 문서 작업을 하는 건 보통 맥이기 때문에 네네네. 맥용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패드 많이 써요, 패드. 패드요? 네. 게임용 패드. 네, 게임 패드. 예. 제가 기가 막힌 것도 찾았거든요. 아, 또 천당 가는 패드 있어요? 천단까지는 아닌데 예. 가성비가 약간 좀 엄청난 패드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걸로 이제 게임 GT 땡 예, 5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예. 되게 좋더라고요. 네. GTA. 네. 예. GTA 5를 하고 있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게 예전에 얘기했던 그 땡비토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거 맞아요? 그 신형이 나왔어요. 아, 그 또 신형이 나왔어요? 네, 신형이 나왔는데 신형이 진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하. 들고 오지 마시고. 네. 예, 미안해요, 너무. 아하, 미안하면 더 비싼 걸로 보답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번에 주신 그 위스키가 예. 생일 선물로 주신 위스키 엄청 비싼 거더라고요. 그거. 깜짝 놀라서 제가 그 가격 보고 와이프한테 이거는 비싼 거니까 아껴 마셔야 돼 하면서 제가 그 날에 따가지고 한 반 이상 마셨던데? 아니요 한 잔 아니에요? 마셨어요, 한 잔. 그게 한 잔이에요? 네. 컵으로 마셨어요? 뭘 이렇게 많이 마셨어? 아니 진짜 한 잔 마셨는데 근데 이게 비싸고 맛있는 술이다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거의 한 잔만 딱 먹습니다. 네. 위스키는 보통 그 음식이랑 반주로 먹는 거는 이제 좀 기름이 많은 거. 네. 예. 기름. 고기. 네. 그냥 고기 그냥 구워 먹을 때. 네. 그 정도일 때가 제일 맛있고 네. 치킨이나 다른 음식이랑 먹으면 향이 세니까 네. 위스키 향이 좀 묻혀요. 네. 그런 게 있어서 그 웬만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삼겹살 구워 먹는다거나 네. 아니면 고기를 그냥 소고기를 구워 먹는다. 네. 스테이크. 네. 요런 쪽 향 없는 그냥 고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완전 반대로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막 김치찌개랑 먹고 이러면 그런 거 안 돼요. 김치찌개 이런 데 먹어버리고 고기 구울 때는 싼 위스키를 먹어버렸네. 그럴 때 그냥 사실 아무 향이 없는 소주 같은 게 오히려 어울리죠. 네. 아니면 고량주라든가. 아니 근데 확실히 그 선물 받은 위스키가 맛이 달라요. 그래요? 약간 다른 제가 주로 먹던 위스키는 약간 좀 달달한 향도 좀 많이 나면서 예. 그냥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데 이거는 향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왠지 그 천국 키보드를 선물해 줄 것 같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네. 조금 더 얹어가지고 괜찮은 거 한번 사서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갖고 지금 한 반 남았거든요. 지금 너무 아까워갖고 약간 좀 이제 저렴한 음식 먹을 때는 이제 싼 위스키 먹고요. 이제 비싼 거나 이제 좀 고급 아니면 오늘은 좀 화가 난다 이럴 때는 이제 선물 받은 위스키를 먹고 있습니다. 네. 그냥 초콜릿이나 아니면 견과류랑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용납이 안 돼요. 그게 더 향이 더 잘 느껴집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예.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용섭 업섭님, 이섭의 베텐 유행어가 이건 안 돼요? 인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일단 뱉어놓고 이건 안 돼요? 네. 하고 뒤에 덧붙이는 거 킹 받아요. 네. 저희도 킹 받죠. 아니 근데 궁금하잖아요. 뭐가요? 이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좀 조심해서 이제 한번 말하고 이제 작가님 이렇게 눈치 한번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좀 예측을 좀 많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방송 제가 이제 오프닝 하고 있는데 혼자서 갑자기 피치촌 얘기가 나와가지고 피치촌 PD를 검색한 다음에 네. 그 대형 화면으로 네. 저희 베테너들에게 다시 한번 오픈해가지고 네. 피치촌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얼굴 공개. 아니 이미 인터넷에 나와 그것도 있는 되게 옛날 얼굴 공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 어떡하죠? 저는 네이땡에서 찾았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를 고소하십시오. 네. 아니 찾으면 다 나오는데 찾는 수고를 다들 안 하고 있는 상태 정도인 거죠. 아, 저는 이제 어느 분이신지 좀 궁금해갖고요. 그래요. 네. 자 본격적으로 본 코너 가보겠습니다. 월간 있어 코너를 좀 소개해 주시죠.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쌍남자의 단백질을 책임지는 닭가슴살 모듬 세트를 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상남자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상남자들은 어떤 걸 버킷리스트에 넣어놓고 이루면서 살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나요, 쌍남자도? 버킷리스트 네. 사실 있어. 제가 옛날에 버킷리스트가 이제 포르땡 타는 거였습니다. 포르땡.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아직 못 타봤거든요. 네네. 아 근데 옆에 계신 엄청난 아나운서 분께서는 타고 계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제 네. 차는 아니고요. 네. 예. 회사차요. 회사 차도 아니고. 네. 엄마 차. 뭐 가족 차라고 얘기하죠. 뭐. 아하. 예,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형수님 차.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네. 저도 뭐, 예. 네. 아니 근데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막 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는 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뭔가 내 로망을 지금 달성하고 싶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이제 SUV랑 네. 진짜 그걸 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그거는 네, 또 네, 다르죠. 네. 스포츠카를 타고 싶은 거니까. 그죠. 예. 저는 스포츠카는 또 타고 싶지 않아요. 아. 저는 그냥 SUV가 좋아요. SUV. 예, 느긋하게 높은 시야를 보면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네. 그건 아니고 그렇게 보면 덤프트럭이 제일 높죠. 예, 아하. 시야가 많이 트여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 네. 예. 근데 버킷리스트를 이제 그냥 딱히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것 같아요. 뭐 결혼부터 시작해서 자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를 그냥 하나씩 이제 맞춰 나가니까 그냥 제 꿈을 조금씩 이뤄 나간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는 버킷리스트라는 표현이 원래는 사실 죽기 전에 네. 진짜 막판에 이제 뭔가를 몰아서 잃어보는 그 버킷리스트였는데 요즘 네. 버킷리스트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약간 위시리스트에 가까워졌어요. 위시리스트.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성재님은 저는 버킷리스트. 옛날부터 진짜 버킷리스트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저는 그냥 디폴트 네. 인생이어가지고 네. 뭘 막 갖고 싶다, 뭘 막 이루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네. 아, 이제 이렇네요. 예. 뭐요? 예? 아니, 결혼? 이제 그렇죠. 아, 그러면 그게 버킷리스트였네요. 네. 네네. 약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방송 하시면서도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같은 방송 하면서도 내가 저 여자를 얻겠어. 버킷리스트야.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달성을 한 거지. 아, 뭐 그건 아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상남자의 버킷리스트 가보겠습니다. 네. 송유태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송유태님 거. 어이구야. 송유태님. 보통 이제 네. 그 마이크에 종이 소리 안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방송인들은 노력을 하는데 네. 있어 그냥 돈 세는 소리처럼 그죠? 아, 예. 좋죠. 야, 송유태님. 쌍남자의 버킷리스트라면 오토바이를 뺄 수 없죠. 좋은 스쿠터 말고 와당와당거리는 오토바이 타고 해안도로를 질주하는 겁니다. 감성 있고 버킷리스트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다만 오토바이가 렌탈이 아니고 자기 명의여야 쌍남자답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네. 버킷리스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토바이 하나 타보고 싶네요. 할리 이런 거요, 할리. 땡리. 아, 땡리. 예. 할땡. 아직까지 제가 사실 이게 진짜 아, 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저희가 네, 네. 교정해드리는 걸로. 네. 할땡. 네.
어느 정도 높이 좋습니까? 손잡이. 할 때는 원래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돼. 거의 이렇게 그건 철봉이잖아, 철봉. 이렇게 타잖아요. 보통 이 정도죠, 이 정도. 예, 약간 45도 각도. 네, 그건 거의- 철봉이에요. 아니 진짜 할리 그렇게 타요. 거의 주말에 이런 이제 경기도나 이제 근교에 나가면 이렇게 예. 같이 그 할땡 이제 동호회 분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시거든요. 거의 막 이렇게 만세하고 타요, 만세. 예, 아무튼 저는 그 정도 높이를 타는 건 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너무 불편해 보이고 네. 저는 그냥 오토바이 하면 딱 떠오르는 네. 전형적인 그 이모티콘 같은 오토바이. 이모티콘. 근데 이제 그 겉으로 배기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파이프 같은 거 많이 보이는 네. 그런 약간 그게 약간 좀 미국 스타일. 그렇죠. USA 스타일. 옛날 거. 네. 네이키드라 그러나 그런 거를. 제가 중학생 때 또 막 그때는 한창 이제 애들이 오토바이도 관심 있고 예. 막 차도 관심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중2 때 한 중2 때 유행했던 게 미니 오토바이였어요. 작은 거. 이걸 뭐 이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막 미니로 이렇게 타면서 거의 막 바닥에 붙어서 탈 정도의 미니 오토바이 있었는데 그런 게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 네. 엄청 막 머신처럼 막 확 달리는 그런 스피드웨이 한 거 말고 저는 와다다다다다다다 소리 많이 나면서 나는 거. 네. 그냥 천천히 자연 속에서 한번 달리는 거. 네. 예, 그런 거 해보죠. 넘어지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거든요, 저는. 네. 네. 그래서 막 슝슝슝 네,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레이싱하는 오토바이 이런 느낌 말고 네. 예, 천천히 네. 트인 길을 가고 싶다 이런 거. 저도 나중에 진짜 되면 이제 그 BM 땡 네네.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좋거든요. 그런 감성으로 저는 그런 스타일의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긴 한데 예. 집에서 말리기 때문에 제가 현실에서는 안 타고 게임에서만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이싱은 이제 네. 그 아내께서 허락을 해줬지만 네. 오토바이는 진짜 좀 위험하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타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막 쌩쌩 달리는 거는 또 이제 좀 위험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는 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무조건 크게 다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많이 아프죠, 많이. 예. 네. 자, 그럼- 용국님이 또 오토바이 타시나요? 아 예전에 잠시 탔었는데 네. 다시 이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매각했다. 아닌가? 예전에 한번 라이더 자켓 입고 막 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SBS 1층에 잡히고 배달하는 분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아, 진짜요? 예. 용국 배달 왔. 자 그렇고요. 이번에는 만복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만봉님. 잊을만 하면 베디가 언급하는 히말라야에 가보고 싶어요. 자전거 타고 히말라야 등반하면 더 쌍남자답지 않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생존 싸움이 될 겁니다. 히말라야에 자전거 타고 올라갈 수가 있나요? 안 될걸요? 자전거 이거는 어떻게 타고 올라가요? 걸어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이거는 이건 쌍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MTB라고 하죠. 마운틴 바이크. 그것도 안 될 것 그걸 같아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휘말라야 어떻게 갖고 올라요? 거긴 눈이 덮여 있고 절벽인데 네. 말이 안 되죠. 그거 잘못해 뒤져. 그냥 올라가면. 그것도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죽는다. 예.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도 히말라야 한번 올라가 보고 싶긴 해요. 걸어서. 네, 네. 걸어서 올라가면서 이제 중간에서 컵라면 또 먹고. 아니 눈 가면은 봉지라면이 있어요. 이게 봉지라면.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와서 그런지 네. 거의 롯지라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휴게소처럼 네, 뭐 한 서너 시간 가다 보면 하나씩 오두막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잘 수도 있고 숙소도 네. 있습니다. 민박이에요, 민박이에요, 민박처럼. 잘 되어 있나 보네요. 네, 중간중간 그것도 걔네 장사니까 네.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허가받은 롯지들이 딱 중간중간에 길에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매점 역할, 숙소 역할, 네. 그리고 이제 식당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거를 가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네. 잘 되어 꼭 있어요. 그 한국 라면이랑 김치를 줍니다. 팔아요. 예. 와, 그것도 낭만 있겠다. 낮에는 이제 등산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그런 롯지에 가서 같이 온 사람들이랑 바베큐 파티하면서 술 마시고. 그것도 낭만인데요. 그러네요. 근데 찾아보니까 산악 자전거를 타고 히말라야 가는 트레킹 코스는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절벽 네. 구간으로 갈 때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네. 저도 이제 그 트레킹을 통해 가지고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오.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스 캠프까지는 중간이 험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못 갈 수도 있는데, 네. 예, 산에 따라서 그리고 베이스 캠프 가는 길의 어떤 그 각도에 따라서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네. 와, 저거는 진짜 재밌겠다. 근데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걸어서도 쉽지 않은데 자전거 타고. 걸어서 이미 마스터를 여러 번 해본 분들은 또 자전거 잘 타는 분들은 갈만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멋있다. 그건 궁금하네요. 마운틴 바이크가 네. 내려올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는지. 왜냐면 저는 히말라야 올라갔을 때 네. 내려올 때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안 힘들고 네. 내려오는 그 한 2, 3일 정도가 네.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릎이 아픈 거예요. 아, 2, 3일을 내려와요? 네, 왜냐면 며칠 올라갔으니까 와. 내려올 때도 며칠 걸리죠. 네. 내려가는데 막 계속 내려가니까 네. 그때 저는 지금보다 한참 어릴 때였는데도 네.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무릎이 충격을 받으니까. 아. 네. 막 자리를 절뚝거리면서 내려오고 이 지팡이 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목발처럼 쓰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 네. 내려갈 때 네. 그 자전거가 하루- 사타구니 쪽에 충격을 받지 않을까 아,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거기 보강을 많이 해야겠는데요, 스펀지로. 그렇죠. 스펀지로. 네.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MTB를 타고 내려오는 거는 네. 그렇다고 그 엉덩이를 들면 네. 네. 그 역시 또 무릎에 충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무릎에 충격 많이 가죠. 그렇죠. 근데 하루만 버티면 근데 자전거로는 또 빨리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속도는 빠를 것 같은데 그만큼 충격을 많이 받지 않나. 쉽지 않을 것. 근데 그때 히말라야 가셨을 때 그렇게 2, 3일 내려가면서 저녁에 술 드셨습니까? 뭐 맥주 한 잔씩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높은 데서 네. 그 맥주나 네. 콜라를 마시면 네. 기가 막히게 그 탄산감이 배가 됩니다. 아.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한 몇 배 쏘거든요. 네네네. 그 맛이 진짜 좋아요. 아, 맛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어느 분이랑 가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혼자 갔죠. 혼자요? 예. 가서 새로운 연인을 좀 만드셨습니까? 산에서? 아니. 산에서는 샤워도 못 하고 며칠 있는 거기 때문에 숙소에서 이제 주변에 같이 없어요. 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혼자 그러면 외롭게 혼자서 타시.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네. 뭐랄까 셰르파 분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셰르파. 그 이제 산악 네. 그걸 돕는 분. 아쉽네요. 예. 원래 그런데 현지인과 함께 갔죠. 알겠습니다. 자, 키주킴님 거 소개해주세요. 스카이 다이빙보다 더한 윙슈트 체험이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슈트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마치 맨몸으로 나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부상자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적습니다. 이게 날다람쥐 수트죠. 네네네네. 그거 와. 입고 근데 이게 그 절벽 사이로 이제 슈 날아가다가 사이로 싹 빠지는 거라서 부상자가 없는 스포츠라고 해요. 부상자가 없대요. 네, 왜냐면 사망자만 나온다 아. 뭐 이러면서 아, 그래서 이거는 네. 부상은 없다. 이거는 아, 무조건 사망이다. 와, 이것도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낙하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수트에 있는 그 뭔가 날개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 날다람쥐. 네. 저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분들의 심리는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위험도가 높아가지고. 네. 네. 아, 낙하산을 달고 뛰기도 한대요. 아, 낙하산이 있대요. 아, 마지막에 그럼 낙하산으로 착륙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니까 네네네네. 진짜 날다람쥐도 아니고 네네. 가다가 뭐 반대편 절벽이나 나무에 붙을 일이 없잖아요. 착륙을 그쵸. 이대로 할 수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낙하산이 있겠네. 마지막에는 낙하산으로. 아하, 아하. 혹시 스카이다이빙 해보셨나요? 스카이다이빙? 안 해봤어요. 아, 저는 스카이다이빙도 좀 무서워요. 만약 혹시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떨까? 그쵸. 네. 항상 그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니까요. 저는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은데 혹시 만약에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 그때 이제. 네. 네. 그래서 보통 보니까 이제 보조 낙하산이라 해서 낙하산이 2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근데 둘 다 안 펴지면 어떡하지? 그쵸. 그럼 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왠지 내가 뛰는 그 네. 낙하산은 이 업체에서 왠지 관리 똑바로 안 했을 것 같고 네. 구멍 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왜냐면 그런 상황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니까요. 네. 팔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3개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십니까? 3개면 확률이 급감하긴 하겠네요. 그죠? 그쵸. 낙하산을 3개를 메고 뛰는
아 무겁네. 무서운 게 아니라 무겁네. 그쵸. 야,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스카이다이빙 높이에서 네. 낙하산 없이 내려와서 정확하게 그 에어매트에 착륙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스카이다이빙 높이에서 네. 바람을 타고 내려와서 정확히 그 에어매트에 착륙해서 사는 거. 네. 그런 분 있습니다. 그럼 떨어지다가 기절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여러 번 해본 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쌍남자네 그런 거. 자, 멋있어.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본 게 리얼이지? 영화 아니지? 리얼도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영화를 본 건지 뭘 본 건지 모르. 킹스맨 본거 같지. 아니야, 킹스맨 에어매트로 안 떨어지잖아. 그것도 낙하산도. 킹스맨은 낙하산이 마지막에 펴져서 그냥 떨어지는 거고. 그쵸. 그 킹스맨 보면서 더 무서웠어요. 만약 진짜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근데 비브라늄 방패를 들고 떨어지는 그 윈터 솔저 그 씬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떨어지면 여기가 작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반대 충격이 있잖아요. 여기 뭐 비브라늄 방패 네. 뒤에 뭐 그 에어백이라도 있어? 쇳덩어리를 안고 떨어졌는데. 이분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과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섭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 상남자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버킷리스트 없다 그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들 해보고 싶네요. 네, 그니까요. 오토바이, 히말라야 가봤고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 싶고. 저 버킷리스트 있어요. 뭐요? 총 쏘기. 실제 총? 네, 실제 총을 군대에서 쏜 거 말고 그냥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쏘는 거 있잖아요. 어디다가? 그 관역판에. 아 네. 이게 탕탕탕탕 권총 네, 같은 거? 그것도 연발로 한번 싸우고 싶어요. 연발로. 그 우리가 게임 하잖아요. 네네. 총 게임 하면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반동 때문에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실제로 내가 쏘면서 이렇게 내리면서 조준이 되는지. 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총을 이제 그 사격장 같은 데서 한다 그러면 네. 권총이 좋아요? 아니면 기관총이 좋아요? 전 다 해보고 싶어요. 아, 다. 네. 일단 권총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제가 옛날에 중대장님 권총 한번 들어봤을 때 되게 무거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로도 실제로 쏘면 반동이 어느 정도 될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거 재밌겠네요. 네. 저도 해보고 나중에 싶네요. 스나이퍼도 한번 써보고 싶고요. 그럼 그거 야, 남자의 로망 아니에요? 이제 건물 옥상에서 탁 쏘고. 근데 실탄 사격장은 많을 텐데 네. 스나이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탄 사격이면은 어느 정도 넓이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리고 뭔가 그 네. 타겟이 있어야 되잖아. 타겟 알바가 있어야 되나? 타겟? 아니면 뭐 수박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멀리서 이렇게 한번 쏴볼 수도 있고. 어허. 네. 재밌지 않을까요? 야, 그건 진짜 골프장 정도 되는 크기의 네. 어떤 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네. 그렇죠.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실탄 사격 해보고 싶네요. 나 버킷리스트가 생기네 오늘. 저는 그 총을 쏴보고 싶어요. 영화에서 보는 그 샷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아. 찰칵 레밍턴. 그런 거는 막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 막 올인 이런 거 보면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그 클레이 사격. 네. 클레이 사격.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을걸요. 네. 예. 그거는 아마 그건 산탄총이죠, 그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이 샷건 이걸 해보고 싶어요. 장전할 때 네. 이것도 좋지만 그 터미네이터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잡고 네. 위로 흔들어서 장전하는 거. 네. 찰칵. 찰칵. 개간지. 야, 그게 진짜 쌍남자지. 그렇죠. 이렇게 탁. 그걸 했던 거는 여자였어요. 그래요? 존 코너 엄마. 와, 그게 더 멋있어요. 그분 성함이 뭐였지? 예. 네. 이게 찰칵. 야, 저는 한쪽 팔을 잘 못 쓰게 되니까. 저는 그런 멋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옛날에 그 태땡라 예. 땡슬라 네. 땡슬라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약간 좀 그 뭔가 이 얼리 어답터의 느낌도 있고 그 멋있음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나다니다 보면 그 땡슬라를 여자분이 타고 다니기 너무 멋있더라고요. 뭔가 보통은 여자들은 차에 관심이 없는데 땡슬라까지 타고 다니고 그래서 와 내 와이프가 이런 것도 탔으면 좋겠다 해서 사주고 싶었거든요. 남자들이 보면 와 여자가 차에도 관심이 많네. 땡슬라 타네. 뭔가 땡슬라 그 사이버 트럭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전기차. 네, 그냥 전기차로. 그래서 바로 이제 사줬는데 옆에서 이렇게 딱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멋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이버 트럭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렌더링 이미지만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 되게 흥분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목격담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네. 뭐랄까 조금 저는 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더워요. 네. 왜냐면 그게 아주 러프한 매력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냥 쇳덩어리가 다니는 느낌인데 네. 미래 쇳덩어리가 다니는 느낌, 뭔가 장갑차가 다니는 느낌. 근데 이제 뭔가 이거는 미래차의 느낌을 더 주려면 옆에 그 전광판이 있었어야 된다. 아니죠. 거기에 무기 달면 되지. 무기. 네. 그 트럭 뒤에 그 열고 기관총 같은 거 위에 뚜껑이 이렇게 달아놓으면 엄청 멋있을 것 같은데요. 배트모빌처럼. 네. 깐지나지. 완전 멋있지. 네. 무기는 이제 법에 걸릴 것 같으니까. 네. 예. 저는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네. 그 길에서 싸움이 많이 나는 이유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네네네. 미안하다는 표시할 수 있는 거는 그 비상깜빡이밖에 없는데 네. 옛날엔 비상깜빡이가 추월한 다음에 조롱의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를 때도 있고 네. 끼워주기 했을 때 뭔가 좀 더 감정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게 네. 전광판으로 네. 요즘 음성인식 잘 되잖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 네. 전광판에 뜨는 거죠. 네. 문구가 네. 옆에서 알아볼 수 있게 네. 이모티콘도 뜨고 괜찮지 않나요? 근데 그 등화류 따로 산 건 불법이라서 아마 그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무기나 전광판이 다 T로 받네요. 아,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잠깐만 무기는 소개를 안 해놓고 합법이냐라고. 우리만 떠들었잖아. 네. 이용성님 거 소개해 주세요. 2부 이제 시작이고. 예. 이용성님. 쉬워 보여도 또 어려운 걸 해내는 게 쌍남자입니다. 제 버킷리스트 1번은 오로라 보러 가기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싹 해놓고 혼자만의 첫 여행지로 찜해놨습니다. 10월에서 11월에 휴가를 맞춰야 하는 최대 난관이 있지만 적금도 모아놨으니 이룰 수 있겠죠? 저도 또 하고 싶은 거. 오로라 보기. 오로라 보고 싶다. 그거는 형수님이랑 보러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러 가면 되죠. 근데 오로라 이 보러 가는 것도 되게 운이 좋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보러 가도 볼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 운대가 안 맞으면. 네,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오로라를. 네,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오로라 보면서 이렇게 위스키 한 잔 이렇게 딱 들고. 이게 유명한 데가 북유럽 쪽에 그죠? 네. 북유럽의 아일랜드인가? 뭐 노르웨이 네. 뭐 이런 쪽, 네. 그쪽이랑 캐나다 북부, 네. 북미 쪽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겨울에 가가지고 네. 눈이 막 올 때 그 오두막 같은 데서 네. 오로라를 보는 게 참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항상 이제 누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난로 같은데 이제 그 나무로 이렇게 딱 떼고, 쥐포 구워 먹으면서. 네. 예. 위스키랑.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 유명한 게 그 무슨 거울 이글루가 아니 거울이 아니라 유리 이글루 네. 숙소가 있을걸요. 아마 저기 북유럽 쪽에. 네. 그래가지고 가끔 그 SNS 같은데 뭐 꿈의 여행지 뭐 이렇게 뜨고 그러는데 네. 이제 이글루인데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하늘이 이제 누워서 올려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옆에 북극곰이 지나가는데 산탄 쪽에 있어서 착 이러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로라가 거기 누워서 이렇게 막 보이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고. 네. 근데 그 저는 캐나다 북부가 그렇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거기가 태초에 그 네. 나무들이 남아 있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네. 타이가라 그러더라고요. 타이가. 타이가? 예. 어마어마하게 높은 태초의 나무들. 거기에 이제 눈이 덮여 있으면 그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곰도 없겠죠. 예. 겨울잠 잘 테니까.
아 멋있겠다. 저도 오로라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보통 비행기 기장님들은 운전하면서 많이 보신다고 하시던데요. 아 그렇겠네. 네.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보신대요. 그리고 그게 약간 뭐랄까 그 방사능인가? 네. 뭐 약간의 성분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많이 쬐면 또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오로라예요. 예. 아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네. 자 그러면 임정민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해외에서 무전 여행을 하고 싶어요. 무일푼으로 여행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 하루에 딱 10달러 정도 10달러로 생존하는 겁니다. 외국은 히치하이킹 문화가 한국보다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의외의 낭만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간도 크네요. 무전여행. 해외에서 무전 여행을. 총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잘못하면. 예, 국제 민폐. 네, 예. 약간 조금 예전에는 히치하이킹 이런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좋은데 지금은 요즘 또 삶이 또 이제 네, 빡빡하니까. 빡빡하다 보니까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그리고 무서워요. 와, 이거 히치하이킹 어떻게 해요? 네, 이게 그리고 요즘 누가 태워줍니까? 서로 무섭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막 그러잖아요. 이제 해외 사람들이 한국 오면 막 밤늦게까지도 돌아다니는 게 이게 제정신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한국의 이제 치안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나가서 이제 무전 여행이나 히치하이킹이나 이런 것도 도전해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진짜 안전하기 때문에 완전 안전하죠. 밤에도 쉽게 걸어다닐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네. 그렇다 해도 히치하이킹을 하진 않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훨씬 무서운 나라에서 네. 히치하이킹을 한다. 네. 이건 옛날에 진짜 막 6, 70년대 뭔가 낭만의 시대 뭐 이럴 네. 때나 해봤던 거 아닐까. 네. 와,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와, 저는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데 출장 가면 막 이제 무선 지역 같은 데 지나가면 밤늦게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막 다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니까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렇죠. 네. 외국 나갔던 곳 중에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디예요? 이썸님은? 제일 좋았던 데라. 예. 저는 거의 사실 출장으로만 많이 가갖고 거의 미국입니까 그럼? 거의 미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뭐 독일, 스페인 이런 쪽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 호주, 홍콩. 호주는 호주 여행으로 좋았죠. 여행으로 간 건가요? 아 그때는 여행으로 갔었는데 호주 좋았어요. 호주 괜찮죠. 네, 호주를 제가 한 1로 한 번 여행으로 한 번 갔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뭔가 여유로운 삶 그런 게 느껴졌어요. 네, 사람들이 다 여유가 느껴졌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보면은 한 2-3시부터 서핑하러 가더라고요. 네. 평일에. 네. 뭐야? 얘들은 그리고 일 안 보니까 하나? 또 심지어 그 사람 호주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해요. 한 막 새벽 한 6시, 7시 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끝내고 놀고 완전 전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여유가 넘치고 다 웃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토프 크러쉬님 거. 토프 크러쉬님, 제 버킷리스트는 직접 헬기를 조종해보는 겁니다. 조종사 자격증을 따면 저 같은 일반인은 이후에 큰 쓸모는 없겠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가장 쌍남자다운 버킷리스트라고 자부합니다. 아, 이거 해보고 싶다. 저도. 야, 오늘 많이 생기는데? 근데 저는 사실 옛날에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네. 최초의 꿈 파일럿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옛날에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뭐 수술 자국이 없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중1 때 맹장 수술을 해버려갖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아, 비행기 조종사도 수술 자국 있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랬었어요. 뭐 지금은 우주 아니에요, 우주? 네. 근데 뭐 누가 뭐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그런 거를 안 시키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우주 파일럿을 잘못 들은 거 아니, 아닙니까? 아, 전투기 조종사 안 되는 네, 거죠? 전투기 조종사. 아. 네, 전투기 조종사는 지금도 안 되나요? 전투기는 그럴 수 있겠네요. 될 것 왜냐면 같기도 한데. 막 5G, 네. 5G는 아닌가? 네, 그리고 눈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접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생 때 그 생각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비행기 조종을 하고 싶으니까 면장을 한번 따보고 싶다. 비행기 자격증을. 네, 그러면 이제 그 전투기는 안 되더라도 일반 항공은 될 수 있지 않냐, 파일럿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저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아, 네. 저는 그 헬기 한번 물어보고 싶고, 네. 예, 헬기 타봤어요? 헬기는 안 타봤던 것 같아요.
헬기 저는 하와이에 가가지고 그 네. 뭐랄까 이 관광 헬기를 타봤거든요. 네. 근데 밑에도 약간 유리로 돼 있고 네. 그래서 밑에가 보여요 풍경이 풍경 네. 보라고 만든 헬기니까. 네. 근데 그거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헬기가 처음에 이게 비행기는 내가 무슨 추진력으로 뜬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활주를 확 달리다가 이제 진짜 이거 비행기 이거 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이러다가 네. 갑자기 뜨잖아요. 네. 그러면 뜨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헬기는 그냥 위에서 두다다다다다다다 돌아가다가 그냥 솟아오르니까 네. 그게 되게 신기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네. 짜릿짜릿합니다.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할 때 그 느낌. 직접 조정 예, 해보셨어요? 느껴보고 싶다. 아. 예, 그럴 것 같다. 예, 그런 혹시 거고. 그때 체험하시면서 조종사분이 그냥 해도 괜찮을까 한번 잡아봐 아니, 이렇게 해서 잡아보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때의 짜릿함을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남아서 아니. 나중에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심이 살짝 나와버린. 아닙니다. 그거랑 옛날 복엽기 아십니까? 그건 또 뭐죠? 그- 목욕기? 예, 복엽기. 네. 날개가 겹쳐져 있고 옛날 막 그 2차 대전 막 1차 대전 이럴 때 쓰던 네. 그런 비행기. 아. 경비행기인데 약간 조종사가 그 네. 앞에 윈드브레이커는 있어도 네. 뭐랄까 상체가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복엽기 사보고 그렇죠. 싶다. 아.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 같은데 나올 것 같은 거. 아. 너무 옛날인가? 붉은 돼지라고 하시군요. 그러니까 딱 붉은 돼지가 타는 거예요. 예, 딱 붉은 돼지 타는 거. 빨간색 복엽기를 타보고 싶습니다. 예. 그거 타고 싶네요. 네. 헬기. 헬기. 레이싱 다음에 헬기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레이싱만 해도 지금 힘듭니다. 레이싱도 나중에 이제 뭐 실력은 안 되지만 이제 F1카 같은 거 한번 타보는 게 또 꿈이기도 하죠. F1 카는 그 위험도가 어떻습니까? 근데 뭐 저희 같은 초보들은 그런 걸 해봤자 사고가 나진 않을 거긴 한데 뭐 일단 운행하기부터 쉽지가 않겠죠. 네, 근데 한번 그냥 주행만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떠한 느낌인지. F1 경기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보러? 보러는 못 가봤어요. 근데 그것도 원래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아기들이 생기는 바람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졌죠. 예. 그 경기를 한번 진짜 보고 싶네요. 예. 제가 F4는 타봤어요. F4. F4. 네, F4, F3, F2, F1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F4는 한 2번 타봤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한번 한 적 있죠. 영암. 네, 2번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네, 네, 영암에서 F1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바나나 보이님 거.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 60종에 도전하기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원래 시장이나 길거리 음식 같은 로컬 푸드가 제일 맛있는 법입니다. 전 세계 미슐랭 레스토랑도 가보고 싶지만 제 지갑 사정으로는 사치인 것 같아요. 저렴한 길거리 음식 배 터지게 먹고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습니다. 와, 배부른.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 60종이면 이제 60개국을 가서 해보고 싶다는 얘기시겠죠? 그쵸. 예. 재밌겠네요. 재밌겠는데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대만에 한번 갔다가 취두부 냄새 향을 맡고 내가 아무리 음식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런 거는 도전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네. 취두부를 길에서 파나요? 네, 길에서 팔아서 길거리로 돌아다니면 그 취두부 냄새가 나요. 냄새도 강한데 이걸 어떻게 먹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음식들 길거리에서 파는 거는 네. 많이 전갈. 못 먹었어요. 전갈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저는. 전갈 탕후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 중국 야시장 같은 데서 네. 베이징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갈, 깨구리. 개구리는 안 먹어봤어요. 왜? 거북이. 지금 생각한 거예요? 네, 거북이. 갑자기 중간에 떠가지고. 네, 거북이. 거북이 안 먹어봤죠. 오리혀. 오리혀? 네, 오리혀도 먹던데. 오리혀 음식이 있어요? 네, 오, 오리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특이한 건 많이 안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안 먹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줄 알았어요. 중간에 아니, 좀 떠가지고. 아니에요.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KQ90님 거. 네. 30대 무부남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버킷리스트로 꼽은 건 15년 뒤에도 결혼을 못하면 솔로들끼리 같은 빌라에 모여 사는 겁니다. 건물 한 채에 친구들끼리 와글와글 모여 살면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쌍남자는 알뜰하게 미래 계획을 세워둡니다. 버킷리스트. 15년 뒤에도 결혼 못하면 솔로들끼리 같이 빌라에 모여 사는 겁니다. 이거는 쉽진 않죠. 그렇죠. 네, 왜냐면 15년 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성재 형처럼 결혼 안 한다고 했다가 결혼을 해버리는 친구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신을 하면 이제 한 명씩 나 안 해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던 친구도 아 나도 약속은 했지만 나중에 좀 귀찮은데 그냥 나는 내가 혼자 살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나도 안 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망해 이게 탁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사람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네. 뭐 40대, 50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50대 정도인 것 같은데 네. 50대부터 친구들끼리 모여 산다는 것은 이제 실버타운 개념에도 아예 안 맞고 네, 50대면 아직 은퇴 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은퇴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쌩쌩한 몸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서 다니다가 제가 보기엔 70대쯤부터 꺾이는 것 같거든요. 요즘은. 네. 70대부터 확실히 좀 이제 몸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네. 그럴 때 이제 친구 생각도 나고 네. 그럼 이제 진짜 같이 은퇴를 하고 인생을 다 많이 보낸 친구들이 70대에 모여서 실버타운에 있는 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냥 아무데나 실버타운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들과 또 친해지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나 친구들이랑 이제 인생을 좀 이제 회상하면서 네. 그런 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쌩쌩할 때 들어가면은 짜증 나죠. 네. 예. 근데 저는 나중에 그건 있어요. 그 주변에 이제 친구들끼리 타운하우스 같이 좀 그 마을에 모여서 사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좀 하고 싶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친구들이 모이는 실버타운이 되는 거예요. 아, 친구들이 모이는 실버타운, 가족끼리. 예. 네, 저는 그런 거 저는 예전부터 주택에 살고 싶어 갖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쉐어하우스 네, 그런 거는 좀 어려운가? 같은 쉐어하우스. 집에 사는 건 좀 짜증 나겠죠. 그쵸. 살아온 네. 방식이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타운하우스식으로 이제 하는 거. 네, 약간 등만 맞대고. 네, 예. 이제 비슷한 근처에 있고, 그렇죠. 네, 밥 먹거나 아니면 놀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금방 모여서 이렇게 하고, 네. 네, 자고 싶으면 집에 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80대가 넘으면 될 수도 있지만 그때쯤부터 이제 도우미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인싸인 분 집은 이제 거의 노인정이 되는 거고. 네, 마을 회관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하죠. 옛날 시골 가면. 그쵸. 예. 근데 이거는 좀 어쨌든 특이 사항이 솔로들끼리 같은 빌라에 모여 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NVM30님 거. 네. 요새 러닝이 건강한 취미로 유행이에요. 저도 하루에 8km씩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페이스를 맞추다가 언젠가 100km 울트라 마라톤에 나가고 싶어요. 말 그대로 100km를 달리는 마라톤이고요. 해외에는 미국 횡단, 호주 대륙 횡단 같은 횡단 레이스도 있어요. 야, 이게 달리기로 되나요? 100km 어떻게 나가지? 와, 10km? 10km도 힘든데 100km? 와, 100km. 제가 요즘 뛰어야 산다라고 마라톤 예능을 하고 있는데. 진짜요? 예. 야, 그거 진짜 저도 그거 하면서 요즘 뛰고 있거든요. 네. 와. 어떻게 풀코스를 뛸까? 네. 42km를 어떻게 뛰나?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몇 킬로 뛰세요? 저요? 네. 저는 지금 펀런이라고 해가지고 네. 행복 마라톤. 네. 예, 그래가지고 저는 네. 뛰다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네. 걷고 싶을 때 걷고, 네. 러닝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 자체를 갖지 않고, 네. 대신에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뛰다 걷다를 합니다. 네. 예, 대부분 걷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5km 정도는 뛰는 것 같습니다. 5kg. 예. 야, 5kg도 꽤 먼데. 그렇죠. 많이 근데- 뛰어요 요즘에. 방송이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중계이니까 네. 예, 아. 뛰는 출연자들은 따로 있고 네. 저는 중계자의 역할, 캐스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트럭 같은데 뒤에 앉아서 이렇게 중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중계석 텐트가 따로 있어요. 예, 그런 데를 봐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사이버 트럭 뒤에 타서 그런 거 중계하면 괜찮다. 완전 멋있지 않을까요? 괜찮다. 트럭 중계. 네. 근데 이제 트럭 중계라는 게 왠지 그 머릿속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네. 결국은 마라토너들의 주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요즘 마라톤은 이제 뭐랄까 마라톤 경기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통은 시티런 그래서 도심을 뛰고 네. 아니면 뭐 바닷가런 뭐 네. 그런 식으로 바닷가를 뛰고 그러는데 거기에
차들이 다니면서 중계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 무슨 선거 유세 차량처럼 네네. 트럭에서 막 뭐라고 하면서 다니면 네. 러너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네. 어딘가에는 이제 제가 고정돼 있어야 네, 맞는 것 같고 아, 경운기 타고 다니라고. 네. 그러니까 용달 뒤에 타서 중계하면서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예능 제작진이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네. 예. 근데 뭔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새로운 예능을 또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거기 있는 출연자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배성재 아나운서 좀 같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 네, 우리만 네. 뛰냐?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죠. 네. 누군가는 중계를 해야 된다. 네.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훈련 때는 저도 뛰어요 같이. 아, 훈련은 같이 하시고요. 예, 그럼요. 아, 중계할 때만 따로 하고요. 야, 좋네요. 그럼 나중에 그래요. 제가 축구 중계를 하면서도 축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 예, 딱 그거죠. 누군가는 앉아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수업은 달리기는 생각 없어요? 저는 달리기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아 근데 저는 막 5km 마라톤, 10km 마라톤 이런 거는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런 걸 너무 싫어하니까 제가 왜 한 번씩 싫어해요? 같이 뛰자고 그냥 싫어하는 뛰고 거예요? 그 운동 자체를 싫어요. 아니 근데 남편이 뛰고 오는 걸 싫어해요? 아 그거는 괜찮은데 제가 또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 같이 끌고 가니까. 네, 제가 이제 몇 번 제가 그 마땡 마라톤, 네 그런 데도 이제 데리고 가고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못 가겠는 거죠. 네. 5km, 10km 뛰는 대회 이제 나가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는 제가 자주 했었어요. 그건 좋네요. 네. 그러면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가나요? 쉬죠. 쉬고. 네, 조금씩 쉬고 가죠. 네,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런 걸 자주 하고 싶은데 와이프 힘들어하니까 이제 거의 마라톤은 포기했습니다. 러너스 하이 같은 것도 좀 느껴봅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막 중간에 쾌감이 와서 힘든 걸 잊게 되는 아 타이밍. 그런 건 없어요. 계속 힘들어요? 그런 거 이제 힘들 때 이렇게 빨리 끝나고 가서 삼겹살에 소주 갈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또 그게 잘 들어가거든요. 네. 동기부여를 그런 식으로 장작을 넣는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뛰어야 산다 만약에 다음 시즌 하면은 같이 네. 한번 하시죠. 아 좋아요. 러너로. 네. 그러면 그 아내에게도 뭔가 핑계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같이 뛸 사람만 있으면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등산도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서울에 친구가 있으면 같이 갔다가 이제는 같이 갈 친구 없으니까 못 가고. 그렇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뛰면 확실히 다들 즐겁게 뛰더라고요. 네. 크루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하면 또 이제 그 출연도 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뛴 다음에 다 같이 또 밥 네. 먹으면서 한잔 하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야, 그러니까 달리기 하면 체력들이 좋아져가지고 네. 출연자들이 이제 만약에 1박 2일 촬영하고 그러면 네. 뛰고 훈련까지 시켜가지고 엄청 다들 지쳤는데 네. 저녁에 이제 회식하면서 물론 그것도 좀 찍는 거지만 네. 밥을 맛있게 먹고 술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숙소에 이제 뒤로 보내잖아요. 네. 숙소에서 자기들끼리 또 술을 마셔요. 아. 다들. 예. 그래가지고 와 체력들 대단하다. 야, 저는 그냥 밥집에서만 술 마실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음 날도 훈련이 있으니까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네. 훈련을 너무 약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저희 꽤 세게 합니다. 엄청 세게 해요. 예, 방송이니까 오히려 출연자들 이제 네. 표정 좀 일그러지고 힘들어해야 재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더 세게 하는데 그건 전날 술 마셔서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체력들이 다들 엄청 좋아요. 와, 엄청 체력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러닝이 확실히 네. 인풋 아웃풋이 확실한 운동인 네.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임정환님 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야구 덕후입니다. 제 버킷리스트는 시구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가끔 구단에서 이벤트로 일반인을 추첨해서 뽑기도 하던데 제 평생 소원입니다. 혹시나 해서 스크린 야구로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시구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저 시구는 안 해봤어요. 시축은 해봤는데 네. 예, 시구를 해보고 싶네요. 저도 시구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네. 근데 시구도 제가 한번 이제 연락은 좀 왔었었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느 팀을 응원할지도 모르고 지금은 응원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제 다 거절을 했었는데 이제 만약 하게 된다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 하나? 네. 하나를 응원하다 보니까 하나에서 해도 거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업의 어떤 연고지라면 네.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대구 대구라서 보통 이제 삼성 팬들이 많죠. 음. 네. 근데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 한 2016년인가 17년도부터 하나랑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 하나 그룹 자체에서 이제 홍보랑 같이 일을 많이 해서 사실 그 전부터도 이제 하나 구장도 많이 가봤었고 예, 예. 했죠. 네. 그렇군요. 네. 나중에 하는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어서 유희관이 네. 마침 이제 저의 그 두산. 네, 두산. 네, 제가 이제 유희관 팬인 이유가 제가 응원하는 구단 소속 투수였기 때문에 네. 좋아하는 거고. 네. 그래서 연결을 해줘서 몇 번 이제 날짜를 줬는데 네. 베텐이 아. 베텐이 꼭 그 날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텐 때문에 제가 던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날짜만 되면 이제 두산에서 시구를 하신다. 그렇죠. 예. 와. 그럼요. 저는 영광이죠. 영광. 예, 너무 영광이죠. 야. 시타도 해보고 싶습니다. 시타도. 아니 왜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버킷리스트가 쏟아지네. 생각을 안 해봤던 어? 거네. 대타 구하고 가면 되잖아요. 아, 시구 때문에 대타를. 네. 그것도 좋은데요. 그 버킷리스트면 한 번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어허. 어차피 해외 나가실 때 어차피 대타 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일정 기간 하는 건데 이제 네. 뭔가 어쨌든 시구도.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구도 이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네. 시구도 스케줄인데 네. 기존에 있는 고정 스케줄을 네. 째고 갑자기 이벤트를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이제 룰에 어긋나는 느낌이 있죠. 한 번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형수님이 오시면 제가 게스트로 와갖고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중계를 하면 베텐 방송을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요? 아, 그건 좀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재밌겠는데?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때는 방송 준비를 제가 한번 하고. 자, 그러면 김현균님 거 소개해주실까요? 네. 전 세계 쌍남자들의 공통점 바로 알콜 러버라는 점입니다. 양주에 눈을 뜨고 난 이후부터 바텐더 클래스를 수강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가 됐습니다. 숙달된 바텐더가 돼서 제 개인 펍을 오픈하면 그것도 멋지지 않을까요? 아, 이거 해보고 싶다. 아, 나도 이거 해보고 싶어요. 바텐더가 되면은 이렇게. 이게 일단 칵테일을 만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막 섞어주고 폭탄주도 팍 해주고. 괜찮네. 네. 다 해보고 싶다고요? 네, 해보고 싶고 뭔가 바텐더들은 그걸 알 것 같아요. 이런 술은 요런 잔에 요 정도를 마셔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잔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 같고. 그쵸. 저도 자세하게 알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딱 그게 있어요. 위스키 그때 선물 받은 거 있잖아요. 예. 원래 그전에는 제가 위스키 가격대별로 이게 뭐 차이가 별로 나나?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막 엄청 난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비싼 거는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급이 다른 이렇게 딱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하. 어허,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나 보네요. 아 진짜 뿌듯합니다. 지금 오늘 집에 가서도 먹고 싶은 수준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확실히 좋은 위스키를 선물 받으면 네. 그게 기분이 좋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거를 컨디션이 괜찮을 때 마셔야 됩니다. 컨디션이 별로일 때, 네. 그다음에 안주가 안 맞는 거랑 마시면 약간 평범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컨디션이 좋은 날에 싹 그 향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은 이것저것 많이 마시다 보니까 네. 그냥 제일 저렴한 네. 위스키를 편하게 마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촌농 위스키. 예? 메이커스. 아, 네. 저는 저보고 촌놈 위스키라고 하더라고요. 촌농. 촌놈 위스키 마시듯이 뭐 이렇게. 촌농. 빨간색 촌농. 뭔지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죠. 네. 그게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좋죠. 가성비. 그렇죠. 그 가성비의 느낌이 위스키를 마실 때 기분이 좋아요. 제가 미국 가면은 항상 면세점에서 그거 잔뜩 사오거든요. 잔뜩 사와요. 네. 인당 계한 그 개수 걸릴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최인철님 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최인철님. 퇴사하면 어디 산속에 템플 스테이 하러 들어가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디지털 디톡스 하고 싶습니다. 아무랑 또 연락 안 하고 말 그대로 먹고 자는 단순 명료한 쌍남자 루틴으로 사는 겁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사는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버킷리스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끌리진 않습니다. 저도 디지털 디톡스가 꼭 필요한 것인가? 네. 저는 디지털을 쓰는 게 디톡스거든요. 네. 디지털 이퀄 디톡스예요, 저는. 네. 막 뭐 스케줄 하다가 네.
폰이나 그 태블릿 들고 네.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네. 그거 한 30분 아무거나 그냥 막 보고 찌질찌질 하고 있으면 네, 네. 그거만큼 디톡스 되는 게 없습니다. 아 저도요. 아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딱 보면서 그게 딱 좋은데. 이 봐요.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 누워갖고 이렇게 핸드폰 보면 힐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디지털 디톡스. 저도 네.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은 디지털을 망연자실, 네, 네. 디지털 멍 네. 그거야말로 디톡스다. 네, 저도 그리고 아무랑 또 연락 안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냥 남자답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핸드폰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저도 그 업섭 채널 보면 이제 이섭이 그리고 뭐 먹으면서 네네네. 이제 화면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쵸. 아, 상남자의 디톡스는 바로 그런 게 아닌가. 그쵸. 컴퓨터 책상 앞에서 술 마시는 거. 컴퓨터 책상이 사실상 식탁이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먹은 거 당일 안 치우고 다음날 아침에 치워야 되고. 그게 완전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 하고 싶다. 아, 지금 배텐 빨리 끝내고 네. 디지털 디톡스하러 가고 싶습니다. 컴퓨터 책상 앞에서. 컴퓨터 책상 앞에서 고기 구워서 지금 한 잔 하고 싶은데. 고기 굽는 거 근데 이제 좀 그 네. 데미지가 있지 않아요? 아, 제가 최근에 이제 추천받아서 산 게 있는데 비싸긴 한데 아니, 봤는데 네. 진짜 데미지가 없나요? 데미지가 조금 있죠. 근데 다른 고기 굽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 그러니까 안 구우면 되잖아. 구워서 가져오면 되잖아. 먹고 싶잖아. 위스키랑.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광고 듣겠습니다. 하긴 고기 굽지 않고 다른 걸 먹더라도 피해는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고기 굽는 게 뭔가 쌍남자의 약간 음식 같지 않아요? 고기를 굽는 게. 저는 그게 좋은데. PC방에는 고기 굽는 화로 같은 거 주는 데는 없지. 아, 그거 주잖아요. 저 PC방 맨날 갑니다. PC방 안 가지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구워서 갖다 놓는 데는 있을 텐데. 네, 구워서 갖다 주는 데는 많을 건데 또 그러면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쭉 숯불에 딱 구워 먹어야 되는데.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10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모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는 내가 봐도 괜찮았던 상남자 행동입니다. 내가 했던 이 행동 참 쌍남자다웠다 느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자체가 뭔가 하남자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내가 돌 씹어 먹어봤다. 맨손으로 도둑 잡았다. 겨울에 바다 한번 뛰어들어가 봤다. 이런 내가 봐도 쌍남자였다. 예,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언제였는지 스스로에게 반한 쌍남자 행동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챙겨드립니다. 근데 요 날은 제가 휴가를 가고 없어서 이섭 씨와 스페셜 네. DJ가 진행하니까 스페셜 DJ가 정해졌나요? 정해졌는데 아직 오픈 전입니다. 자, 그 아까 전에 최뭐미 예? 뭐요? 아까 전에 그분 이름 뭐였죠? 피체초. 아 피체점 PD님. PD이기 때문에. 네. 물론 진짜 게스트로 한번 어? 출연한 적이 있어요. 설마 형수님? 아닙니다. 여행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네. 아 맞네. 아. 예. 네. 여행 혼자 가면 그거 쌍남자입니까? 하남자잖아요. 네, 쌍남자죠. 예. 자, 이섭 다음 네.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섭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배성재 10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페셜 DJ가 누구예요? 아니, 따로 보내줄게. 아 예. 대타면 맨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하러? 맨날은 아니고 보통 한 번 올 때 녹음을 하니까 2번 정도 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 평균적으로. 2번, 3번. 두 번, 세 번. 그 라이브도 그러면 하고요. 그쵸 생방송. 그 생방송은 맨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좀 이번 오빠가 주는 하는 녹음을 거죠. 한 게 있으니까 어. 네. 그 녹음 방송 나갈 때는 오지 않아도 되죠. 아 맨날 라이브가 아니었군요 생방이. 아, 난 맨날 오는 줄 알았어요. 아하. 주 3회. 맥세이프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한번 보고 싶은데 맥세이프 있으면. 저 작가님 그 뒤에 맥세이프 아니에요? 셀프인데 네. 전 떡볶이 아, 아, 아. 없어서. 그래서 충전할 지갑이 때, 됐어. 할 때마다 그냥 네. 이거 이렇게 떼고 이렇게. 맥세이프가 왜 안 되지? 자석이랑 물이랑은 상관없을 텐데. 그러게. 이게 자석이 아니면 자석이 그 자석. 안에 있는 기술적 자력이야.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이야? 네 분해 보면 진짜 자석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안 되지? 이상하네. 사진 찍을게요. 네. 어떻게 찍을까요? 그 총을 총? 어떻게 쏘신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 어제 사진이야. 네. 아 이렇게 하면 더 리얼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철컥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찰칵. 뭐가 놀아주는 표정인데.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앞에 사진을 붙였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요. 조심해 가. 고생하셨습니다. 언제 가요? 다음 주. 아, 그리고 톡에 답 좀 해줘. 네네네. 조심히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또 같은 미국인들은 이렇게 배낭을 메고 다녀. 뭐 무거운 쏘는지도 걸. 모르고. 가방에 적어도 와. 없어. 오빠 이거 뭐야? 아, 아 털민스 타임이 돌아오자마자 털민수야? 준비된 것처럼 털면스 타임. 아이고야. 내일 생방 전에 9시 40분에 편의점 털기 인방이 있습니다. 김지영 릴스는 DM 제보, 댓글, 문자 온 것 중에 골랐다고 하고요. 마크의 힙레, 이게 뭐야? 마크 나중에 검색해. 힙합 발레 아니 왜냐면 챌린지 좀 핫하지. 이상하면 못하니까. 안 이상해. 가장 핫한 챌린지야. 아, 알아? 그럼 마크 신곡 1999 그래. 역시 NCT. 아, 그렇구나. 빼고 있죠. 형이 하기 딱 이거요? 좋은. 자신 있으시죠? 오빠가 잘할 것 같아. 너무 딱이다 형한테. 자신감의 미소? 집에 가서 연습한다. 지금 머리를 했다. 자신감의 미소. 근데 이게 뭘 이미 따기는. 형 정도면 해야지. 이미 자, 스페셜 DJ 5월 15일부터 19일은 허영지 씨가 하고요. SM19죠 또. 반응 괜찮네. 반응 좋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자입니다. 5월 20날에서 25일까지는 우원재 씨. 야. 대박. 근데 이 다음이 짱이네. 너무 좋아하시겠다들. 거의 뭐 배틀 최고 5월 인기. 26일부터 28일 오줌. 우리 오존이. 게스트들은 발표 안 하는 거야? 네, 게스트는 차차 하겠습니다. 게스트 기대하지 마시면 아이고. 내가 생일 선물 준 거 입고 왔네. 응. 아니
조 작가님이 개인차야? 내 선물로 침착맨 시체를 줬어. 맞지? 이거 말년이 맞지? 어? 말년이 아니야 이거? 맞아. 왜 말년이 셔츠를 이말년이 옛날에 타던 이말년을 찍은 걸 프린팅한 굿즈를 나에게 왜 주는 거야? 이거 되게 약간 그 무슨 LA 북창동 순두부 서울점 이런 거 아 아니야? 거기 이말년도 있잖아. 그림 사진에. 그러니까 이말년인데 나한테 왜 주는 거야? 그냥 나를 찍은 사진인 건데 그런 게 아니잖아. 아 재고 남았어? 아니 이거 뭐 굿즈 만들어 놓고 재고가 남은 거야 혹시? 근데 감사히 입고 있어. 보는 사람마다 누구야? 막. 스몰 토크 거리를 던져줬네. 나도 한동안 보다가 누구지? 왜 줬지? 그러다가 이건 뭐야? 나중에 알았어. 이거 그냥 아, 튀어나오고 싫어가지고. 쓰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아이고. 아 이 미군 군장 씨. 이 가방밖에 없어. 아니, 가방 그